다시 쓴 한국 현대사 1 박세길 30번째 361페이지. 이러한 맥락에서 휴전협정의 완전한 이행은 곧 휴전체제의 소멸임과 동시에 평화조약 협정의 체결로 이어진다. 말 1988년 6월호 17조 361페이지 2. 강화되는 냉전체제. 한반도 전체를 석권함으로써 최소한 바로 코밑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해보겠다는 미국의 야심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전쟁이라는 한판의 격전을 통해 사회주의권에 대항하는 제국주의 진영의 공동전선을 강화하는 데 일정 정도 성공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사그라져가는 군수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전 세계적 범위에 걸쳐 제국주의적 이익을 사수할 수 있는 군사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었다. 본래 미국은 독일, 일본과의 대전 과흥을 통해 비대하게 커진 군사력과 군수산업을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축소하는 작업을 단행하려 했다. 이는 과도한 군사력이 어디까지나 세계대전을 수행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었고 동시에 미국 내 근로대중을 크게 압박하는 요소였다는 점에서 근로대중 자신들이 절박한 요구였기에 미국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제국주의 지배체제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린 적대적인 사회주의권이 급속도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식민지 피어갑 민족들이 도처에서 반기를 들게 됨에 따라 제국주의 진영의 맹주인 미국에게는 이러한 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이 새롭게 요청되었다. 유럽에서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나토 방위군을 창설하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계속 봉쇄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주변에 배치해 필요에 따라 이게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읽어야 돼. 충분한 군사력을 주변에 배치해 필요에 따라 이렇게 읽어야 되지. 직접적인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급속히 팽창한 군수산업은 축소 재생산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만 했다. 문제는 군사비를 확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계획이 직접적으로는 의회와 언론, 근본적으로는 근로대중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혀 원만히 추진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장애물이 한국전쟁이라는 계기를 통해 일거에 제거되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군사비의 대폭적인 증대는 국가안전회의 비밀각서 68호 NSC-68을 통해 쉽게 현실화되었다. 이와 함께 위축되었던 군수산업이 다시 기세를 올리게 되었고 주식시장 또한 활력을 되찾는 가운데 미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던 불황이 곧 호황으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한국전쟁은 미국 독점 자본과 군부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미국은 내부적으로 새로운 전쟁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이 발휘한 파급 효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3년간에 걸친 피해의 대향연은 패전국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결정적 회생약이 되어 주었다. 일본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후방 병참 기지로서 전쟁 물자를 만들어 팔고 용역을 제공하는 등 말 그대로 신나는 장사에 열을 올렸다. 이른바 특별 조달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독점 기업이 한국 전쟁 기간 미국에 팔아넘긴 물자는 매년 평균 7억 4,600만 달러 이상에 달했다. 이 액수는 당시 일본 수출 총액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 전쟁이 일본의 경제력을 되살리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죽음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던 패전국 일본의 독점 자본에게 희생의 빛을 던져준 황금의 달러 수입은 전적으로 한국 민족의 피의 대가로 얻어졌다는 것이다. 한국 전쟁은 동시에 미국의 강력한 지지와 고무 아래 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지위와 역할을 강화해 주었고, 그럼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었다. 일본은 한국 전쟁 기간을 이용해 자신의 군사력을 재건하고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기도했다. 과거 군국주의 침략의 원흉이었던 21,815명 인사 가운데 80명이 한국전쟁을 기화로 다시 복권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미군 사령부 도쿄 본부에서 고문으로 복무하는 한편, 더욱 지위가 낮은 군사 전문가들은 직접 미 8군과 함께 한국에서의 작전에 참가했다. 최초의 주일 미국 대사인 로버트 머피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본인들은 놀라운 속도로 그들의 영토를 거대한 공급기지로 전환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 없이는 한국전쟁이 치러지지 못할 정도였다. 일본의 해군 및 철도 전문가들은 잘 훈련된 승무원과 함께 미국 유엔의 지휘하에 한국에서 일하였다. 이는 극비의 사실이지만 한국에 익숙한 수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도움이 없었더라면 연합군은 한국에 진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을 것이다. 10일 허버트 빅스 앞의 글 224쪽. 이러한 가운데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통해 일본과 미국은 평화조약에 서명하고 군사동맹을 맺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미국 제국주의 진영에 편입됨과 동시에 북한과 중국을 주요 적국으로 삼게 되었으며 미군은 계속 일본에 자유롭게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 평화조약이 조인되던 당일 요시다 수상은 일본의 한국전쟁 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회담 개최 즈만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태평양에 있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안전보장 확립에 가능한 한 빨리 일본을 포함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조약은 일본의 주권국으로서 국제연합 헌장에 기초하여 자위권 및 다른 나라와의 방위 결성에 참가할 권리가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태평양에 있어서 방위를 위한 지역적 결합을 발전시키는 것은 창설되는 일본의 방위군이 태평양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군대와 연합하게 됨을 의미한다. 일본은 다른 국가들의 군대와 일체가 될 경우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 국가들의 독립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상호 안전보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뒤따르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12. 사또 다스야. 사또 조腾 다스야. 다스 다예 조腾다예 사또 다스야. 사또 다스야. 조腾다예 미일 군사동맹의 발자취 마루야마 나오키 외 앞의 책 249쪽. 화려한 용어에 가려 벌레의 뜻이 상당히 감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동아시아의 한미일 3국 간의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미국의 장기적 전략이라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남한에 대한 영속적 지배와 일본 군국주의 부활, 나아가 일본 군국주의의 한반도 재진출을 필수 요건으로 삼는다. 여하튼 이러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 그 모체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상당 부분이 실험되었다. 이러한 결과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서 실패했음에도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세력 확대를 봉쇄하고 동시에 사회주의권의 안정을 적극 위협할 수 있는 정치, 군사적 틀과 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이 직접 맞부딪히는 첨예한 전선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항상적인 군사적 대치와 그로부터 야기되는 불안과 긴장, 민족적 분열을 강요당했다. 이처럼 세계 자본주의 진영의 사회주의권에 대한 전초 기지로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전방 방위선으로 한반도가 위치 지어졌다는 사실이야말로 이후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3. 미군의 계속적 주둔 365페이지 휴전협정이 체결됨과 동시에 한반도에 진군했던 미군과 그 동맹국 군대는 대부분 본국으로 철수했지만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미군 부대가 여전히 유엔의 깃발을 달고 이 땅에 눌러앉았다. 주한미군의 병력수는 1970년 초에 그 일부가 철수하기 전까지 대략 6만 5천 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리하여 남한은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존재하는 나라가 되었다. 아시아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가 비상이 증대함에 따라 1957년 7월 1일 미 국방성은 도쿄에 있던 극동군 사령부를 폐지하고 유엔군 사령부를 서울로 옮겨와 미 8군 본부를 개막해 했다. 그 결과 미 8군 사령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엔군 총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등 도합 6개의 직책을 겸하게 되었다. 미 8군 사령부를 한국에 주둔, 배치시킴과 아울러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1958년 초 어네스트 존 미사일 부대, 핵 포병대, 펜토믹 사단을 배치하는 등 이 땅에 본격적으로 핵병기를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와 발맞추어 주한미군은 1950년대 말부터 대대적인 핵전쟁 훈련에 돌입했다. 13. 허버트 빅스 앞의 글 235부터 236쪽. 이러한 사실은 휴전협정에 의해 합의된 바 있는 외로부터 병력과 군사장비의 유입을 방지한다는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미국이 이토록 최신 장비로 무장한 대규모 병력을 남한에 주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주한미군은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지켜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위협하는 사회주의권과 민족 해방운동 세력에 대해 적극 공세를 취하는 전진적 임무를 맡고 있다. 또 대중공 봉쇄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1954년 2월 미 하원에서 로버트슨 국무차관보가 행한 다음과 같은 연설 내용이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밖에. 파수꾼이야, 파수꾼. 정례와 같이 중국을 회복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붕괴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항상 중국 주변에 무력 공격의 위협을 준다. 14. 위의 책 255쪽.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미군은 중국에 대해 어디 있어? 어디까지 읽었지? 즉 미국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 직접적인 군사적 방법에 의한 중국 회복의 목표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 방침을 바꾸어 계속해서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항상적인 무력 공격의 위협으로 과중한 국방비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끝내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거 다시로. 정례와 같이 중국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을 회복할 거 뭐랬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 붕괴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항상 중국 주변에 무력 공격의 위협을 준다. 즉 미국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 직접적인 군사적 방법에 의한 중국 회복의 목표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 방침을 바꾸어 계속해서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항상적인 무력 공격의 위협으로 과중한 국방비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끝내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미군은 중국에 대해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위협을 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바로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찌감치 중국까지 겨냥한 중거리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고 대대적인 핵전쟁 훈련을 통한 위협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한편 미국은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원래의 계획대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주둔을 합법화하고 동시에 한국군을 확실하게 수중에 장악했다. 그리하여 미국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 반면 남한은 독립국으로서의 주권을 결정적으로 훼손당하게 되었다. 또한 이미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팽창된 바 있는 한국군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잇따라 취해졌다. 휴전협정에 명시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제네바 정치협상회의가 미국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고 바로 얼마 후인 1954년 7월 말 미국은 이승만과 한국군을 72만 규모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미 합의
의성서를 체결했다. 15. 위의 책 234쪽. 그리하여 한국군은 육군 66만 1000명, 해군 16,000명, 해병대 2만 7,000명, 공군 16,000명으로 편성된 당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대가 되었다. 이토록 거대해진 한국군은 당분간 미국의 원조로 유지되었고 주한미군과 군사고문단에 의해 훈련되었으며 또한 미군 사령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지휘 아래 미국의 군사 전략 체계에 편입되었다. 말하자면 한국군이란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미군 부대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한국군이란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미군 부대? 그러니까 한국 부대가 미군에 의해서 장악됐단 말이지. 이와 같이 미국이 현대적 군사 장비를 반입하고 한국군을 증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드디어 1957년 6월 21일 미국은 휴전협정에 명시된 군비 축소 조항을 파기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16. 위의 책 233쪽. 이와 같은 조치들이 적극적인 중공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한국군의 증강 조치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같은 시기에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졌으며 수법 또한 한국과 베트남에 관련된 국제협정을 똑같이 무시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재확인된다. 요컨대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하나의 군사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두 개의 전선인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 즉 자국 군대를 계속적으로 남한에 주둔시키고 아울러 한국군을 대폭 증강하려는 조치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격렬한 항의의 대상이 되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자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미국과 남한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악명 높은 전쟁상인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는 매국노 이승만과 더불어 남조선에 미국 침략 군대를 영원히 주둔시킬 것과 만일 필요할 때에는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또다시 조선에서 범죄적 침략 전쟁을 도발할 것을 목적으로 한 소위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위 한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은 미 제국주의자가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며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며 이승만 도당이 우리나라 남반부를 미국 놈들에게 팔아먹은 노골적인 매국 조약입니다. 17. 스칼라피노 이정식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2. 321쪽. 이와 함께 북한은 1958년경에 접어들어 중국 인민군이 북한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1만 명 정도의 병력을 감축시켰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주한미군의 즉각 철수와 남북의 군비 감축을 반복해서 주장했다. 18. 노중선 역금 앞의 책 354쪽. 중국 역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조선 문제는 조선 인민 자신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계속적으로 반대하여 왔으며 일체의 외국군은 조선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왔다. 19. 위의 책 355쪽. 그리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내에서 최대의 쟁점이자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4. 실패로 끝난 제네바 정치협상회의. 370페이지. 휴전협정에서 밝힌 대로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와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협의하기 위한 국제정치협상회의가 한국전쟁 관련 국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954년 4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회담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회담에 참가한 각 당사자들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미국은 남한에 계속 자신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동시에 한국군을 증강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을 영원한 반공의 보루로 삼고 나아가 일본과 지역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병력과 군장비가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며 아울러 남북의 군비를 축소할 것을 규정한 휴전협정의 조항, 구체적으로는 제2조와 부칙 제13항이 이에 해당한다를 무효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률적 장애가 되고 있는 모든 외국군의 한국 철수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기타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양측의 더욱 높은 차원의 정치적 회의 개최를 명시한 휴전협정 제4조의 구속에서 적당히 벗어나는 것도 필요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정치협상회의를 무난하게 결렬시킴으로써 관련된 휴전협정 조항의 효력도 아울러 제거하고자 했다. 즉, 미국은 휴전협정의 최종적인 실현 과정에서 슬쩍 비켜남으로써 협정의 원칙까지 위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자 한 것이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었던 베트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제네바 회담에서 보여주었던 행동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네바 회담 당시 미국은 일찌감치 회담에서 철수함으로써 1년 이내에 베트남의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제네바 협정에 조인하는 것을 거부해버렸다.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협력할 의사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다. 결국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단행함으로써 제네바 협정을 파탄시키는 주역이 되고 말았다. 한편 이승만 정부는 제네바 정치협상회의에 대해 더욱 단호히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변영태 외무장관은 1954년 2월 20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무력으로 해결 안 된 것을 정치회의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며 소련의 평화 공세의 한 수단인 제네바 정치회의 개최를 반대한다. 20 유해책 320쪽. 그러나 이미 합의된 회담에 대해 일방적으로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위신이 실추되는 것을 각오해야 했으므로 미국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단은 참석하는 선에서 회담의 결렬을 유도하기로 작정하고 이승만 정부와 다음과 같은 행동 방침에 합의했다. 1.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제네바 정치회의를 진행시키되 그동안 진전이 없으면 한미 양국은 동일 보조를 취하여 퇴장할 것. 2. 한미 양국은 끝까지 공동 보조를 취할 것. 3. 회의 결렬에 대비하여 6. 해 공군을 증강시킬 것. 이와 함께 미국은 회담에 참석하는 15개 동맹국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회담에 임하는 원칙을 결정했다. 1. 통일된 한국 정부의 수립은 자유선거에 그 기치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2. 한국
문제에 관하여 유엔의 권위와 권능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은 전 한반도 차원에서 자신의 지배권이 보장되는 조건 아래서만 남북 간의 통일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현실적으로 오로지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 아니면 분단의 고착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 한반도를 예속하게 만들 수 있는 통일 방안을 북한이 평화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그 귀추가 뚜렷이 예상되는 가운데 드디어 4월 26일 남한과 한국전쟁 참전 15개국 및 북한, 중국, 소련 등 19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정치협상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7주간이나 계속된 정치회의는 7주간? 아이고, 뭐가 그렇게... 7주간이나 계속된 정치회의는 서로 대립되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가운데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당시 남북한이 내놓은 통일 방안의 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한 측 제안, 변영태 외무장관 발표 1. 통일 독립 민주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종전의 유엔 재결의에 의거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점점점 7. 전 한국의회 의원 수는 전 한국의 인구에 정비례할 것. 점점점 10. 다음 문제는 전 한국의회가 개최된 후 제정되어야 한다. 그 통일한국 대통령의 신임 선출 여부, 대한민국 현행 헌법의 수정 여부, 3. 군대 해산에 관한 문제. 점점점 12. 중국군은 선거 실시일 1개월 이전에 한국에서 철수 완료한다. 13. 한국에서 유엔군의 점진적 철수는 선거 실시 전에 시작할 것이다. 중국군은 철수 완료고 여기는 시작한다고? 불공평하네. 14. 통일 독립 민주 한국의 권위와 독립은 유엔이 보장해야 한다.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엔의 실체는 단연 미국이다. 따라서 남한 측의 제안은 미국의 감독하에 미국이 보장하는 통일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 측 제안 남일 외상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의 급속한 부흥과 독립 및 통일민주국가를 창설할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촉진한다. 그 전 조선 주민의 자유의사 표시에 입각한 통일조선 정부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총선거를 실시한다. 조선 국회를 위한 자유선거에 필요한 준비를 행하고 남북 조선의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대표로서 전 조선 위원회를 조직한다. 동위원회의 회원은 조선인민공화국 최고인민위원회와 대한민국 국회에 의하여 각각 선출되며 남북 조선에 있는 가장 큰 민주적 사회단체의 대표들을 포함시키기로 한다. 2. 6개월 이내 조선 영토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한다. 3. 극동의 평화 유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는 데 대한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독립된 민주국가로서 한국을 통일하는 과업의 조속한 성취를 촉진시킬 제조건을 조성한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중국 대표 조우 얼라이는 북한 측 제안을 옹호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전 한국의 자유선거는 조선인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 및 대한민국의 양측으로 구성되는 전 조선위원회는 전 조선인의 선거를 준비하고 또한 시행하여야 한다는 남일 외상의 제안은 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엔으로 하여금 전 조선의 자유선거를 감시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수차 유엔은 한국전쟁에 있어서의 교전자 중의 일원이며 또한 조선 문제를 공평하게 처리할 권한과 도의적 권위를 상실한 지 오래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왔던 것입니다. 조선 휴전협정에서 협정의 실시는 교전자 중의 일방인 유엔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조선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중립제국가로서 구성되는 감시위원단에 의하여 감시되어야 한다고 쌍방의 교전자가 합의하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중립국 감시위원단과 같은 국제기구는 조선 휴전의 협정 이행을 감시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동기구가 전 조선에 있어서의 자유선거를 적절하게 감시할 수 없을 이유는 하등없는 것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외국 군대가 철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외국의 간섭 없이 자유스럽게 전 조선에 걸쳐 선거를 행하는 기본 요건인 것입니다. 모든 외국 군대가 조선으로부터 철수한다는 것은 조선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본 회담에서 특정한 시일 내에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시키는 문제와 극동에 있어서의 평화에 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국가들이 조선의 평화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문제에 관하여 어떤 적절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덧붙여 북한 측 대표는 인구 비례에 따라 전한국 의회 의원수를 결정하자는 남한 측의 제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 어떤 대표들은 전 조선위원회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 측의 위원수가 인구에 비례하여야 하며 또한 결의는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되어야 하는 전 한국위원회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국 인구의 3분의 2가 남한에 거주하고 있었음. 그것은 남한이 동위원회에서 그 자체의 요구를 강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의사를 북한에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한국의 현 사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국 통일과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전 한국위원회에 관하여 합의를 얻는 방법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양 부분이 현재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한 측이 이 위원회에서 특권적 위치를 점하고